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김홍엽입니다. 오늘은 추석과 차례 성묘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잘못되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추석과 차례 성묘 이야기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하면 첫째 성묘 에 앞서서 벌초를 하게 되죠. 조상님 묘를 벌초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성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석 놀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차례, 그 다음에 성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추석은 1989번째 맞이하는 신축년 추석입니다. 1989번째라는 것은 서기 32년 신라 유리왕 3년에 첫 이 추석의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한다면 1989년이 되는 해입니다. 친척들이 코로나로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보름달 같은 넉넉한 마음의 정으로 서로 안부를 나누면서 조상님을 기리고 친척 간의 화목을 다지는 숭조 돈목의 한가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천대학교에서 풍수지리학과 문화재 답사반을 지도하고 있는 김홍엽입니다. 먼저 추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휴, 휴가 이걸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모임이 제한되고 우리 미풍양속인 성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희박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추석하면 첫째 선물, 추석 선물. 두 번째는 귀성이라고 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연휴가 있기 때문에 연휴를 위해서 해외여행이라든가 국내 관광지라든가 이런 곳에 여행을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제 극장을 간다든가 또는 고궁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경찰, 그러니까 조상님을 공경하고 또 조상님의 묘를 살펴보는 또 숭조 돈목의 시간, 그러니까 조상님을 받들고 조상님을 기억하고 또 이웃 친척과 친목을 돈목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벌초, 또 차례, 그 다음에 성묘를 하는, 그 다음에 추석의 놀이가 있었습니다. 자, 추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글자를 풀이한다면 가을 저녁,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석의 시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이 또는 자료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고전 속에서 추석을 되돌아보면 음력 8월 15일을 우리나라 풍속에서 추석 또는 가배라고 칭한다. 가배는 신라 풍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가베라는 이런 사용 명칭은 고려시대도 있었습니다. 신라 유리왕, 그러니까 신라의 3대 왕인데 이분의 제지가 된 9년도, 그러니까 유리왕 9년에 서기로는 32년이 되겠습니다. 촌락을 육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여자들을 각각 통솔케 하여 7월 기망, 그러니까 15일이 지난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부터 큰 대부들에 모여서 길쌈을 하였는데 의랴, 밤 9시부터 밤 11시까지가 의랴입니다. 의랴가 되어서 이제 그 일을 끝마치고 이렇게 해서 8월 15일까지 길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쌈의 양과 질의 공을 참고하여 진편에서는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이긴 편에 대접하고 치사하였다. 이때에 노래와 춤을 추며 흥겹게 놀이를 즐겼는데 이거를 가배라고 한다. 이때 진편에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회소하고 탄식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소리가 참으로 애처롭고 아름다워서 후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노래로 지어 불렀는데 이를 회소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회소라는 것은 일어나 모이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상은 동국세시기 8월 추석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석 때가 되면 오곡 백화가 모두 익어서 풍성함으로써 중추가절이라 칭했다. 고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겨서 아무리 벽촌의 가난한 집에서라도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서 반찬도 하고 또한 과일도 풍성하게 장만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위지어왈 가야물 감야물 단원장이 가베일이라 이렇게 칭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열양세시기 8월 중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대부가 이상의 집에서는 설날, 한식, 추석, 동지, 사명절에는 산수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설날과 동지에는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있었으나 물론 설날과 동지는 겨울이고 한겨울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때이기 때문에 안 지낼 수도 있었으나 한식과 추석은 성대하게 지냈다. 또한 한식보다는 추석에 더욱 풍성하게 지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중국의 당나라의 유자오라는 사람은 병졸이나 노예, 고용인, 거지까지도 모두 부모의 산소를 살피는 것이 이날뿐이라고 한 것을 추석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양세시기의 8월 중추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의 명칭은 한가위, 가위는 8월 가운데 또는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말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 할 수도 있어서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가위의 다른 설은 한가위 가위의 뜻은 가운데, 즉 하나로 합친 한 전도라는 뜻이 있는데 이 전도는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쪽가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가위의 가위의 뜻은 가운데, 즉 하나로 합친 한 큰 전도라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배경은 초승달과 금음달이 모인 모습과 같은 가위 모습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왼쪽에 여기에 보이는 이 유물은 신라시대 때 유물일로 경주에서 발굴된 응에서 나온 이게 유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모양이, 가위 모양이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초승달과 왼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초승달과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이 금음달을 겹쳐서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석의 다른 명칭은 가배라고 하는데, 추석을 일컫는 옛말에 가위라고 하는 우리말식 우리말을 이두식으로 표기하는 것을 라고 합니다. 가배어는 가운데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나 고려시대에도 있었던 가배의 원래 순수 우리말로 그 옛 어형은 말의 형은 가우였고 이것을 분출하면 중앙과 날일자가 되어 있는 가운데 날이라는 뜻이라고 전해집니다. 가을이라 하면 삼출을 하여 음력 7월과 8월 그리고 9월을 말합니다. 이 중 가운데 달은 8월이라고 하며 한 달 중 그 가운데 날을 보름이라고 합니다. 가배는 바로 가을의 가운데, 달의 가운데 날로 만월 명절 가운데에서도 으뜸의 날이 되어 곧 가배는 가운데 날이라는 뜻이며 실제로 가위날은 가을의 가운데 달, 곧 8월 그 중에서도 가운데 날인 보름이라는 것입니다. 중추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12달 4계절로 나누어 1월에서 3월까지를 봄, 4월에서 6월까지를 여름, 7월과 9월까지를 가을추, 10월과 12월까지를 겨울이라고 이렇게 칭해서 4계절이라고 합니다. 각 계절에 속한 석 달을 나누어 첫 번째 달을 초라고도 하고 혹은 맹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달은 중이라고 하고 가운데 달은 마지막 달은 모 또는 만, 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추는 가을 석 달 중에 중간달을 의미하고 절은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한가위를 이루는 말로 음력 8월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고전 속의 추석은 예로부터 가을 수확을 하면 감사의 뜻으로 조상님께 먼저 핵과일과 핵국식을 올리는 천신을 했는데 상례적으로 추석날 천신을 했습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제수로는 햇살로 만든 매, 이게 떡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매는 밥을 높은 말로 이렇게 높인 말로 쓰는 말입니다. 그다음 떡은 떡이라고 하고 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술은 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 매떡 술 등과 오색 핵과일을 하여서 진행했습니다. 9,00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이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추석뿐만 아니라 제사 풍습이 우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서 깊이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 제사의 대상은 1차적으로 조상님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 상제님께서 상제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전 속에서 추석을 말씀드리면서 이 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예전 2333년에 조선을 개국한 제1세 당군 임금도 상제님께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신교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단 고기에 의하면 삼한시대에 10월 상수는 모두가 나라의 큰 축제에 참여하였고 이때 둥근 단을 쌓아 하늘의 제사를 지냈으며 땅에 제사 지낼 때는 네모지게 쌓았으며 조상께 제사를 지낼 때는 강목을 썼다. 한 판은 이런 판을 썼다. 그런데 이게 강화의 마리산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강화의 마니산에 보면 미 하단에는 이렇게 둥글게 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상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각 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땅에 제사를 지내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자, 제천을 할 때는 임금님께서 몸소 제사를 지냈으며 그 예가 매우 성대하였음을 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온 나라에서 제사를 받들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고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도 제천 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이 7개 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화도에서 전국 체육대회에 성화를 체화할 때 칠선녀가 등장해서 시점을 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칠선무의 이외에 두 사람의 더 무인이 춤을 추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휘를 한다든가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별 북두칠성 7개로 알고 있지만 이 6번째 이 무곡성에 보면 좌우의 좌보와 우필이라는 별이 보이지 않는 별이 이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7개의 별이라고 하지만 보이는 별 7개와 보이지 않는 별 2개를 합쳐서 그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자, 추석과 보름달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 고대 사회에 있어서 달마다 세상을 밝혀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호를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 적분도 알 수 없고 적에도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나 동물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서 밤을 밝혀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만월 아래서 축제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어느 유학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각자 헤어져 살던 제 자손이 고향과 부모, 장자손 댁에 모여서 모처럼 모여서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성묘하면서 조상을 숭모하는 효를 실천하는 일가 친척이 모이는 날이다. 그런데 이런 날에 과음을 한다든가 친척 간에 다투고 돈 내기 화투판을 벌려서 얼굴 붉히는 일은 삼가해야 되며 조상님의 묘 벌초도 않고 차례와 성묘를 저버리고 해외로 골프 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간다면 동방예의 지국에 후손 닦기 못한다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정과 추석의 연휴 때 전국의 펜션이라든가 콘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름달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1월 성신이라죠. 하늘에 떠 있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과 달, 그 다음에 반짝이는 별과 반짝이지 않는 별. 그래서 1월 성신은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이 1월 성신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주 큰 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늘에 떠 있는 별마저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온 인생에서 또 일과 중에서 8월 보름날, 음력 8월 보름날 이 밝은 달 아래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나의 존재,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별에서 온 그대들입니다. 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가 올 때 북두칠성 별에서 왔고 또 갈 때도 북두칠성으로 가는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염을 하게 되면 칠성판에 7매듭을 묶어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그런 의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별에서 와서 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별 볼 일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추석의 유래와 추석의 명칭과 또 이 보름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